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금방 했던 얘기를 좀 잘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고, 당연히 2의 x를 t라고 치환하고 t는 양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t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 4, 3, 12t 더하기 2k가 양수 이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풀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면 판별식이 아니에요 라고 풀면 틀린다고. 이렇게 풀면 왜 틀리냐면 t가 양수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양수 범위에서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런 그래프가 가능해요. 이런 그래프가. 그럼 얘가 0이 여기 있으면 양수 범위에서는 0보다 크잖아 이 그래프가. 근데 음수 쪽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이다 하면 이런 게 안 나올 거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막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림으로 풀면 돼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2k만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 t제곱 빼기 12t 해놓고 넘기고 마이너스 2k 그냥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내가 아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아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자, 주의해야 될 것은 t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쪽만 그리면 돼요. 이쪽만 그리면 된다고. 근데 이 그래프는 그리기가 쉽거든요. 이제 그래프 그릴 때 꼭지점 자꾸 찾지 말고 근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봐. 근. 이 참수가 예를 들어 근이 1하고 3이면 1, 3 찍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맞죠? 그럼 그렇게 하라고. 왜 근이 뭐하고 뭐지? 0이랑 12. 인수분해하면 0이랑 10이니까, 그지? 0이랑 12 찍고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데 양수 쪽만 그리면 되니까 여기 동그라미 뚫어놓고 이렇게 그리라고. 됐나? 이렇게. 여기가 12에 12. 여기 12.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좌변 그래프는 이거고 우변 그래프는 마이너스 2k인데 얘는 그냥 상수잖아. 그죠? 어떤 수가 있는데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그럼 이 그래프가 이 숫자보다는 커야 돼. 맞지? 이 그래프가 얘보다는 크면 돼. 그럼 얘는 저 밑에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 요 밑에 있으면 얘가 얘보다 크잖아. 그지? 쭉 와서 어디까지 올 수 있어?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가능한가? 안 가능하지. 여기면 안 크고 같다가 돼버리니까 얘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k가 여기 꼭지점의 y좌표 최소값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 값은 0이고 10이니까 요 한가운데 값이 6일 거 아니야. 그지? 6일 때 함수 값이겠죠. 6을 넣어봐. 36 빼기 72. 마이너스 30이네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32보다 작으면 돼요. 그쵸? 얘가 얘보다 밑에 있으면 된다니까. 그럼 얘를 만족하잖아. 그래서 k는 16보다 16 36이라 해놓고 왜 32라고 써놨지? 이상하더라. 36 이렇게 32가 아니고 36입니다. 그래서 18보다 크다. 이게 K의 범위예요. 물어본 K의 범위를 구해주니까 이게 답이지 그냥. 맞지? 막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원하는 거를 넘겨가지고, 그지? 이렇게 넘긴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넘겨서 이제 그어주면 됩니다. 양수 쪽에서만 파악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거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그지? 방정식 할 때 했어요. 그죠? 75%가 감소한대. 75%가 감소하면 0.25 아님? 이거 했었죠. 1에서 감소되는 거. 한 장 통과하면 남는 게 이만큼이야. 한 장 통과하면 이만큼. 두 장 통과, 이렇게 처음에 무슨 뭐 세기가 있었는데 전자파 세기를 A라고 하면 한 장 통과하면 0.25A가 되는 거야. 맞지? 한 장 더 통과하면 0.25의 제곱 A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맞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노. 어젯밤에 뭐 했어? 공부한다고 늦게 잔 거 아닐 거 아니야.
자꾸 졸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정신 좀 차려봐. 불 꺼놓으니까 더 잠이 오나? 불 끄고 따뜻하고. 어디까지 했더라? 응. 자, 지금 이제 한 장 통과하면 이렇게, 두 장 통과하면 이렇게인데 분수로 좀 해볼게. 0.25 4분의 1이니까 n장을 통과하면 4분의 1의 n승 a가 남는단 말이야. a 처음에 전자파 a만큼 있었는데 n장의 필름을 통과하면 이만큼 남을 거예요. 그죠? 남은 전자파의 세기가 처음의 1024분의 1 이하, 이 남은 세기가 처음 전자파 세기 A의 1024분의 1 이하. 자, 이게 남은 전자파죠. 파 세기고, 이게 처음 세기의 1024분의 1 이하다 하고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거. 요 부등식 풀으라는 얘기고, 양변에 A를 날려도 되잖아요. 그죠? 날리면 4분의 1의 N승, 여기 1024는 2의 10승이니까 4의 5승이거든요. 4분의 1의 5승이죠. 자, 이렇게. 그럼 요거를 풀면 N은 지금 지수 부등식인데 방향이 바뀌겠지. 이렇게 5 이상이다. 그래서 최소 5장이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집에서 해보고 요거를 하나 풀어봅시다. 요거 2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치환을 잘 해주고 3분의 1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면 t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3 곱하기 2에서 6t 해주고 더하기 k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돼요. 치환을 했을 때는 양수죠. 그래서 양수 쪽 범위만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항상 상수를 분리를 하자 이 말이야. 상수. 여기는 이까지 놔두고 이만큼 숫자니까 얘만큼 넘길 거야. 이렇게. 그래서 t제곱 플러스 6t 넘겨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자고. 여기 1 놔두고 k만 넘기면 그림 그리기가 더 힘드니까 상수를 통째로 넘겨요. 알겠지? 응? 상수항을 분리하자. 알았죠? 요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상수를 분리해 놓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쪽 그림은 근이 상수가 없어야 근 찾기도 쉽고 그래프 그리기도 좋다니까. 마이너스 6이랑 0이 근이잖아. 맞죠? 그럼 원래 이렇게 되긴 할 텐데 문제는 t가 양수이기 때문에 0보다 오른쪽에만 그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생겼지만 얘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만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다.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원래 이쪽도 있는데 이쪽은 조사할 대상이 아니야. t가 양수니까. 그래서 양수 쪽에서만 조사하고 그러면 이 상수 k 빼기 1이 요 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k 빼기 1이. 아니 얘가 얘보다 커야 된다며. 그러니까 아니지. 오? 뭘 잘못했는데. 아 내가 왜 거꾸로 뒤집혔지? 왜 아무도 말을 안 했어. 갑자기 거꾸로 뒤집혔네. 예, 맞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커야 되니까 요 k 빼기 마이너스 k 빼기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k 빼기 1이 0보다 밑에 있으면 돼요. 0보다 밑에 있기만 하면 된다. 0이라도 혹시 될까? 또 생각을 해봐요. 0이라도 되나?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 라인이 0에 딱 와도 괜찮지? 0에 와도. 왜냐면 얘는 0보다 큰 쪽부터 따지니까 0일 때 얘는 0일 때 0인데 얘는 0보다 크니까 괜찮아요. 등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k 범위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아,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이야 이게. 되게 심플하게 풀 수 있죠, 그죠?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치환하고 상수 넘기고 그림 그리고 바로 끄어서 풀면 됩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돼. 나중에 이제 이거 넘어가서 뭐 이렇게 미적분 1, 2 할 때도 똑같이 이야기가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주기. 넘어갈게요. 오, 연수 문제를 잘 풀면 되고요. 뒤에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것도 모든 실수에 이게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니까 이제 이 친구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긴 한데 얘가 2차 부등식이지 지수 부등식이 아니고 2차 부등식이거든요. 얘는 지수 부등식이지 달라요 이게 다른 얘기고 그 2차 부등식이니까 얘가 0보다 크려면 일단 판별식이 0 이하다 0보다 작다 하면 되거든. 일단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니까 x에 대해서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거를 풀다 보면 지수 부등식으로 바뀔 거야.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왜냐면 뭐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0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지수 부등식으로 다시 바뀌잖아. 그지? 이거를 풀려다 보면 다시 지수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수 부등식을 풀어라는 얘기고 이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잘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텐데 방법은 똑같거든요. 2의 x를 t로 잡는 거 힌트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2의 x를 t로 잡으면 얘가 4의 t 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t고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든. 이거 바꾸는 건 뭐 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이게 t가 0보다 크다가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x가 0 이상인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자 2x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2x인데 여기 0일 때 1이잖아. 그지? 그러면 x가 0 이상이면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면 이 2x 그래프의 치역은 1보다 크거나 같죠. 그지? 맞잖아. x가 0 이상일 때는 1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 0보다 크다가 아니고 1 이상이다가 t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풀면 됩니다. 근데 방법은 똑같아. 요거 상수 넘겨갖고 그리는데 1 이상일 때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정의역 범위를 좀 주의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공통수학 상이랑 엄청 되게 가까운 관계가 있어요. 다 지금 이렇게 바꿔놓고 푸는 거 전부 다 공통수학 상 이야기야. 이게 알겠죠? 이게 그 대수의 얘기가 아니라고, 이거. 대수 얘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치환하면서 바꾸면서 끝났어요. 그지? 둘 다 공통수학 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두 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공통수학 상에서 그 2차 함수 방정식, 2차 방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 거기를 좀 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어려우면. 선생님 한 번 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풀이할 때 조금 더 코멘트 해줄 테니까 두 개 엄청 중요한 문제니까 잘 풀어보시고 요거는 지금 풀어줄게요. 선생님이 213번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라 했는데 그거는 뭐 관심 없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3의 x를 t라고 잡으면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니까 t가 0보다 클 거고요. t제곱에 이거는 마이너스 2kt에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쟤를 해야 되는데 얘는 상수를 분리하기가 힘들잖아. 지금 구조가. 맞죠? 상수 분리하기 힘드니까 상수를 분리 안 하고 이 k 미수 있는 거를 넘기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식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t제곱 플러스 16이 2kt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풀면 돼요. 항상 성립하게끔. 그러면 t가 양수 범위에 대해서 일단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2차식을 그릴 건데 자 16 꼭지점 쏘고 원래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t가 지금 양수 범위에서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이거 이해되니? 그치? 그러면 t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 범위에서 이거 할 건데 이 kt인데 이 함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수를 두 개를 보고 있는 거야. y는 t제곱 플러스 16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이 kt라는 1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같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k가 음수야. k가 음수면 얘는 얘보다 항상 큰 게 맞죠? 아니 양수 범위에서 이거는 안 그려도 되는 거지, 그지? 다시 k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요 그림을 그리는데 t가 0보다 큰 범위, 이 지금 t축입니다.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기울기가 음수니까. 지금 이 k가 음수일 때를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큰 거 맞지? 요게 부등식이 성립한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0일 때 당연히 성립하고 양수일 때도 적당히 성립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요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뒤집히는 경우가 생긴다고.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네? 이렇게 양수 계속 되는데 어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딱 접할 때까지 가능하다. 등호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요 접할 때를 찾아서 K가 이 접할 때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돼요.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돼요. 어차피 음수일 땐 다 되니까. 됐죠? 그래서 두 개 연립을 한 식이 요 식일 거니까 요거 판별식을 써서 0이다. 그럼 K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할 텐데 마이너스 4는 이제 이쪽에 접할 때 나오는 거니까 관심이 없고 이쪽에 접할 때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원래 풀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해설을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 풀이랑 비교를 해서 한번 이제 취사 선택을 해봐요. 이 풀이가 훨씬 쉬운 풀이거든. 계속 지금 기하적으로 부등식을 풀고 있습니다. 알았죠? 할 수 있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하고 더워 이렇게. 그래서 214번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 212번까지 이제 숙제로 여기까지 이제 부등식 부분 복습하면서 숙제 풀어주시고 특히 211, 12번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211번, 12번 이제 시험에 나오겠지. 자, 오늘 수업한 것까지 금요일날 시험이니까 지수 함수가 시험 범위예요. 로그 함수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좀 이따 로그 함수 하겠지만 지수 함수, 그러니까 그래프랑 최대 최소 방부등식 이렇게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일 거야. 자, 넘어갑시다. 이제 로그 함수로 들어갈게. 로그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된 함수냐면 여기 보면 원래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여기 보이나? 지수 함수를 이렇게 양의 실수집에 1:1 대응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냥 역함수로 가실 거고,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로그로 바꿔치기를 해놓으면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가 된다. 이게 로그 함수의 정의야.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정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로그 함수가 짠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지수 함수를 공부했으니까 그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로그 함수를 정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잘 알고 있는 y는 2의 x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xy를 자리를 바꾸고, 역함수니까 xy 자리를 바꾸고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해볼까?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x 이렇게 되고 얘는 로그 2의 y 이렇게 되지?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y가 앞으로 뿅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이 2는 1이니까. 그래서 y는 로그 2의 x다. 뭐 이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정의를 했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기서 알아볼게요. 자, 항상 역함수니까 지수 함수 그려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가지를 그릴 텐데, 이렇게 y는 뭐 2의 x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는 0,1을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역함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이 라인이 필요하다고.
함수는 공통수학 2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라인이 필요한데 이 라인은 y는 x라고 불리는 라인이죠, 그지? 그래서 이 함수의 역함수, 즉 이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여기 0,1 지나가니까 여기 항상 1,0을 지나가도록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그래프를 우리는 y는 로그 2의 x다 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게 로그 함수예요. 됐지?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그럼 로그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수함수 처음 배웠을 때 뭐 했냐면 정의역, 치역, 항상 함수를 새로 배우면 이런 거 공부한다 그랬잖아, 그지? 정의역, 치역, 그리고 뭐 증가 감소, 증감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뭐 정점이 있는가, 반드시 지나는 점, 고정된 점을 지나는가, 이런 거. 글자를 좀 예쁘게 써줄게. 증감, 증가 감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점, 고정된 점을 지나는 게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혹시 점근선이 있는가, 뭐 이 정도 좀 살펴보고, 그제 이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거 하지, 그지?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그려보고 뭐 그러면 돼요. 그게 끝이니까. 자, 그러면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이 로그 함수는 일단 정의역은 이 x를 보면 알겠지만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큰 상황이 이게 이제 정의역이에요. 0보다 작은 때는 안 그려진다고. 여기 이렇게만 그려집니다. 그지? 그 다음에 치역은 항상 실수 전체고요. 얘는 치역은 실수 전체고 반드시 1,0을 지나죠. 정점 1,0을 지난다. 그리고 증가하는 함수지. x가 증가할 때 y는 계속 올라가는, 얘도 단조 함수라고, 지수 함수처럼. 자, 이렇게 특징이 있겠죠. 근데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 지금 예를 들은 거지, 로그 a의 x 이런 그래프에서 a가 1보다 큰 상황이에요. 우리 지수 함수에서도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그치? 기억나니? 1보다 클 때 이렇게 올라가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슉 내려오잖아, 그지? 그럼 내려오는 0에서 1 사이에 밑을 갖는 함수에 대해서도 역함수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이 상황이었고, 예를 들어서 밑이 0에서 1 사이인 그래프에 대해서 해봅시다. 여기 이제 1이 있을 거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분의 1의 x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얘는 역함수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 일단 y는 x를 좀 그려놓고요. 여기에 대칭적으로 그릴 건데 0,1 지나니까 여기는 반대로 1,0을 지나갈 거고 내려오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조금 그리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대칭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졌네. 좀 별론데. 여기를 지나면서 요 점도 지나 1이 조금 별로구나. 1이 한 이쯤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슉 대칭시키면 이 빨간 색깔 그래프가 됩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도 로그 함수의 그래프고 이 함수는 로그 2분의 1의 x인 그래프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도 좀 살펴보면 정의역은 내나 양수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얘도 1,0을 지나고 얘는 감소하는 함수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서로 함수 개형이 다르잖아, 그지? 1보다 클 때랑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1보다 작을 때랑 서로 함수 개형이 다르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이제 보자마자 좀 판단해서 그려줄 수 있어야 되고, 요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점근선이 있어요. 그지? 점근선이 있거든. 점근선이 뭐지? 자, 로그 함수도 그렇고 지수 함수도 그렇고 점근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 그릴 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일단은 x는 0이에요. y축이 점근선이라고. y축. 여기를 삐져나가지 않는다고. y축이 점근선이야. 여기 그리다 보면 쭉 여기 y축이 쭉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밖으로 y축 왼쪽으로 안 가고 쭉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가 안 돼. 0에서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항상 점근선이 이렇게 된다.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었잖아. 그지? 지수함수는 x축으로 가까이 가죠. 로그함수는 반대로 x축이니까 y는 0일 거 아니야. 지수함수는 x는 0, 즉 y축이 점근선이 된다. 그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이 친구가 진수가 0인 상황이에요.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평행이동을 할 거니까 평행이동 한 함수의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진수가 0인 거를 찾으면 돼요. 알겠죠? 그죠? 평행이동 곧 해볼 텐데 일단 기본적인 이런 정리들을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죠? 자, 요거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제일 기본 개념 하는 거니까 잘 안 들으면 또 모른다, 이거. 자, 이게 밑이 1보다 큰, 그지?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서로 역함수 관계 이제 그려놓았고요. 얘도 증가하는 함수고, 얘도 증가하는 함수죠. 이렇게. 밑이 0에서 1 사이에는 지수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0,1을 지나고, 로그 함수는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1,0을 지나는 이런 모양이다. 잘 기억해 줘야 되고, 정의역, 시역, 잘 기억해 줘야 되고요. 이 정의역은 이제 진수 조건이랑 관계가 있죠. 있다. 그 다음에 그래프는 항상 이 점을 통과하고 y축이 점근선이다. 증가 감소에 대해서 좀 적어놨고요. 이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행이동을 해볼 거예요. 평행이동식은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x축으로 m, y축으로 n 이렇게 평행이동 하잖아, 그지? 근데 로그 함수 쪽 평행이동은 y축 평행이동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x축 평행이동이 중요하다고. 지수 함수는 y축 평행이동이 중요했거든. 로그는 반대입니다. x축 평행이동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상황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그림이나 하나 그려볼게. 자, 만약에 y는 로그 2의 x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y는 2에 뭐 x 빼기 4 더하기 3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했대. 얘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그냥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그냥 그리면 돼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림 그리라고 주어주면 진수가 0인 걸 빨리 찾아. 진수가 0인 게 점근선이야. x는 4가 점근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근선 x는 4 딱 꺼가지고 4라고 해놓고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로그 2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는지는 알아봐야 되거든요. 여기 어디 지나는지는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면 여기 얘가 진수가 1이 되는 숫자 있지? 5를 한번 넣어봐요. x에 5를 넣으면 로그 2의 1은 빵이니까 그지? 진수가 1일 땐 빵이잖아. 그래서 빵 더하기 3이니까 5,3을 지나가거든? 여기 5가 있으면 3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점을 통과하게끔 얘가 점근선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알겠지? 이게 끝이야. 필요하면 여기 찾으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개형이 점근선 끊어놓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혹시 여기가 2가 아니고 0에서 1 사이면 내려오는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두 개를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알았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지수 함수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계속 그려봐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의 기본 개형에 대해서 일단 그림을 그려봤고요. 평행이동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점근선만 잘 찾아서 그려주면 된다. 그거 좀 기억을 합시다. 대칭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대칭이동도 있지. 자, 이것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선생님이 로그 2의 x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로그 2의 x는 1,0을 지나가는 이런 함수죠. 이 함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니? 그지? x축에서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그래프 식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y에 대해 여기서 좀 잘 봐야 돼. y에 대해서 안 쓰고 마이너스 y지만 마이너스 이쪽에 보내면 요렇게 그냥 그래프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식이 이거하고 똑같지?
이거하고 똑같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밑이 2분의 1이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의 x니까 요 마이너스가 앞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식이야. 요거 두 개가 같은 식이라고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거든.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식으로는 같아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요거 이 마이너스가 2 위로 들어가면 얘가 되고 이 마이너스가 x 위로 들어가면 이게 되거든. 똑같은 거긴 한데 이렇게는 표현을 잘 안 해. 알겠죠? 그죠? 식 자체는 맞는데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일단 몰라도 된다. x축 대칭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해봅시다. 이 로그 2의 x를 y축으로 대칭하면 요렇게 되는 게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찍고 뭐 요렇게 가겠죠. 얘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겠지. y축 대칭했으니까 x 부호가 바뀌겠죠. x 부호가 바뀌어서 얘가 진수인데 그러면 이 진수가 양수다 하면 x는 음수가 되는 거지. 이게 정의역이야. 왼쪽에서만 정의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 원점 대칭 상황의 그래프다. 즉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가 달리지. y 앞에도 x 앞에도 양쪽 다 마이너스가 달리는. 원래 기본 함수가 이거였으니까 요거를 여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 꼬랑대기 내려가는 게 위로 뿅 올라가고 이렇게 1,0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요거는 계속 그려봐야지 할 수 있어요. 잘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이 표현도 가능한 표현이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잘 안 쓴다고. 식 자체는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가능은 한데 막 이렇게 식을 쓰고 문제 풀 때 이렇게 식을 쓰고 그러진 않는다고.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평행이동을 했어요. 지금 그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했어. 이제 얘를 결합해가지고 막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그래프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잘 표현해주고 점근선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점근선을 찾는 게 핵심이다.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대소인데 이거는 지수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잠시 놔두고 한번 살펴봅시다. 개념을 익히기 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차근차근 할게. 자, 이거는 엄청 쉬운 거라서 금방 할게요. F4는 여기 4 넣으면 이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2분의 1, X 2분의 1 넣으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죠. F1은 X에 1 넣으면 빵이다, 그지? 자, G의 9분의 1, 그러면 X자리에 9분의 1 넣으면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27, G27, 그럼 X자리에 27 넣으면 27은 3의 세제곱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G1은 당연히 0이고, 이런 거는 그냥 함수 개념이다기보다는 이제 함수값 찾는 거고. 자, 해봅시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죠. 양수 쪽에서만 정의가 된다. 치역은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A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도 크다. 이 말이죠. 여기가 x1이 있고 여기가 x2가 있으면 이렇게 x2가 더 크면 x1에 대응하는 함수값, x2에 대응하는 함수값 보면 증가하기 때문에 뒤에가 더 커야 돼. 요거는 감소하는 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점근선은 y축이니까 x는 0이 점근선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림 그리고 점근선 정의역 치역 뭐 이렇게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점근선 어떻게 구한다 했더라? 진수가 0인 걸 빨리 찾으라고. 진수가 0인 거. 진수가 0인 건 x는 1이니까 x는 1을 딱 꺼요. 이게 점근선이고, 여기 3이니까 그냥 쭉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지? 끝이야, 이게. 여기는 이겠지, 2. x에 20은 넣으면 0이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그려주면 되고, 정의역은 1보다 크다.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다가 정의역이고, 이고, 치역은 y는 실수 전체, 점근선은 x는 1. 끝입니다.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도 얘는 진수가 그냥 x니까 진수가 0인 게 점근선이라고. 알겠지? 이게 제일 중요해. 진수가 0인 게 점근선이야. 알았죠? 진수가 0인 게 점근선이야. 그러면 x는 0이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이 y축이 점근선이겠지. 뭐 얘는 y축이 점근선이다. x는 0. 그지?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그냥 내려오는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 2는요 관심이 없어요. 필요하면 얘를 구하면 된다고. 여기 얼마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이게 x 절편이죠. 그래서 y에 0을 넣어봐. 그지? 넣어보고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요게 로그 2분의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요거 넘어가면 로그 2x가 2가 되면 x는 4네. 4에서 만나겠지 뭐. 그죠? 기본적으로 로그 연산이 잘 바탕이 돼 있어야지 뭐 식도 구하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 그림 다 그렸고 끝났어. 점근선은 x는 0, 점근선은 x는 0, 정의역은 x는 양수, 치역은 실수 전체. 그림 그렸고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자, 218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한 거 한번 그래프식을 구하라? 그림 그리라고 하지 않았고 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식만 구해봅시다. 이거 y는 2에 x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적고 y축으로 4만큼 이동했으니까 더하기 4라고 적으면 끝나겠네. 끝났지 뭐. x축 대칭 이동하면 y 보호를 바꾸면 되죠. 로그 2x 이렇게 되니까 얘를 뭐 y에 대해서 쓰면 로그 뭐 2분의 1의 x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별게 없죠.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 이게 6의 x의 역함수가 로그 6의 x라고 로그 함수를 지수함수 역함수로 정의했다 했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죠.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가 존재하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x로 바꿔놓으면 양변에 밑이 6인 로그를 취한 거야 저게. 양변에 밑이 6인 로그를 취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x가 내려와서 로그 6의 y가 되겠죠. 여기가 xy를 바꾸면 y는 로그 6의 x가 된다. 그런 거예요. 그냥 밑이 서로 바뀌는 거야. 지수의 밑 6이 역함수의 로그의 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y 뒤집어주고 그러면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선생님이. 자, 이 친구를 역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역함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역함수 구할 때 막 xy 자리 바꾸고 로그 취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얘의 역함수는 이게 밑이 2니까 일단 로그도 밑이 2겠지 라고 써요. 쓴 다음에 얘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역함수는 xy가 뒤집히니까 이게 바뀐다고. 그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돼요. 얘가 로그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러면 된다고. 그럼 얘의 역함수예요. 알았지? xy가 바뀐다고. 얘가 x축으로 3, y축으로 2 평행이동했는데 역함수는 그럼 반대로 x축으로 2, y축으로 3 평행이동한 게 된다. 밑은 그대로 온다. 알겠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만 더 하고 쉬는 시간 좀 합시다. 자, 일단 얘는 구조를 보니까 3을 집어넣으면 왠지 a가 나올 것 같지? 미지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지? 3을 집어넣어 봅시다. 3을 집어넣었을 때 4래. 그럼 얘가 4고, 로그 A에. 여기 3을 집어넣으면 6 더하기 3, 9고요. 여기 2거든, 이렇게. 그지? 그러면 2가 넘어가면 2는 로그 A에 9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2가 되려면 A가 3 아니야? 로그 3에 9니까, 그지? A는 3이네요. 뭐 하라는 건데? F12. 이 3 확정이니까 여기다 이제 12 집어넣으면 로그 3에 24 더하기 3, 27 더하기 2. 뭐 얘가 답이겠네. 얘는 3일 거고 3 더하기 2니까 5다. 이렇게 그냥 가뿐하게 끝나는 문제고요. 자, 요런 거 뭐 참거짓 묻는 문제. 자, 요런 거는
그냥 일단 그림을 그려요. 로그 5의 x니까 자 1,0 지나고 얘는 저는 평행이동한 거 아니잖아, 그지? 그 밑이 1보다 큰 것만 확인하고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야, 맞죠? 1,0을 지나가는 이런 증가하는 함수다. 됐죠? 여기 x축, y축. 그리고 이제 참 거짓을 판단해 봅시다. 1,0 지나는 거 맞고 점근선은 y축인 것 같은데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고 양수 전체의 집합이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고 얘하고 x는 y는 x의 대칭이다. 역함수냐? 이거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다 공부한 걸로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냥 그림만 그려놔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요거 221번 한번 해봅시다. 로그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함수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1,0을 통과하겠지. 평행이동 하지 않은 상태니까 기본 계형인 거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야. 1,2분의 1을 지난다고? 1을 넣어보면 아는데 1을 넣으면 0이잖아. 빵이죠. 점근선은 y축, x는 0이다. 맞고요. 증가하냐 뜻이죠. x가 커지면 y도 커지냐 뜻인데 그거 아니라고. 감소하죠. 그죠? 이거는 뭔 뜻이야? 1대1이냐 뭐 이런 뜻이잖아. 그지? 맞죠 이거? 얘랑 y축 대칭이냐? 아닌 것 같은데. 로그 2x 이렇게 그리잖아. x축 대칭이죠. 틀렸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됐지? 잠시 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거나 대칭이동을 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라. 자, 1번부터 해보면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제 진수가 0인 거를 찾자 그랬죠. 진수가 0인 게 점근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점근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이 3이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이제 대신에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디 점을 통과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점을 대입해서 찾으면 됩니다.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면 로그 3의 1은 빵이니까 2를 지나죠. 0,2를 지나거든. 그래서 한 2가 이쯤 있을 거니까 뭐 대충 이렇게 지나겠지 하고 그리면 돼요. 이 x절편은 필요하면 찾으면 됩니다. 필요 없으면 안 찾아도 돼요. 이제 여기는 필요하면 찾는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고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정의역 점근선 치역은 실수 전체죠. 근데 선생님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 실제로 쓸 일이 있으면 치역은 집합으로 써야 됩니다. y의 범위니까. 알겠지? 그래서 y는 실수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 거긴 해요. 다 했지? 그림 그렸고 정의역, 지역, 점근선 다 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여기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일단 진수형인 거를 찾고요. x가 0이니까 y축이 점근선일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얘가 정의역이 진수가 양수가 정의역인데 x가 음수 쪽 이쪽에 그려야 되거든. 얘는 반대쪽으로 이쪽에 그립니다. 자, x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통과하겠죠. 요 점을 통과해야 돼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로그 값이 0이고 빼기 1 남으니까 요 점을 통과하는 로그 함수인데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다. 맞죠? 여기 필요하면 찾으면 되는데 아마 마이너스 3일 것 같아요. 그러면 0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이제 x축이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x가 음수가 정의역이고 점근선은 x가 0이고요. 이게 점근선, 얘가 정의역, 치역은 실수 전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로그 2의 x 그래프를 요래 평행이동했더니 제가 됐대요. 평행이동 한번 해봅시다. 평행이동 해보면 로그 2의 x축으로 m, y축으로 n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이런 식인데 이렇게 생겼대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쟤를 변형을 좀 해봅시다. 자, 로그 2의 4x 플러스 8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4로 묶어놓고 x 빼기 2 더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요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곱하기로 선생님이 이렇게 분리해 놨으니까 얘를 더하기로 떼면 되죠.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근데 인마가 2니까 얘랑 얘를 합쳐서 이제 3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그 2의 x 빼기 2에 더하기 3이 되었다. 그러면 얼마를 평행이동했는지 다 보이죠. x축으로는 2만큼, y축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한 결과다. 그래서 여기 로그의 진수 부분에 막 곱하기로 돼 있으면 얘를 최대한 이렇게 다 곱하기로 이렇게 분리해서 더하기로 변형을 시켜 놓으면 평행이동한 걸로 생각을 해서 식을 변형해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오늘 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224번을 한번 해볼게. 자, 이제 복합적인 문제죠. 대칭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y의 부호가 바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y 로그 5분의 1의 x 이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주면 y는 마이너스 로그 5분의 1의 x 이렇게 될 건데 요 마이너스가 요 위로 올라가면 결국 5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죠? 5분의 1 위로 마이너스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밑이 5가 된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로그 5의 x야. 대칭 이동을 하면 y는 로그 5의 x가 됩니다. 그죠? 그림을 그려봐도 알죠? 이 그림 여기다 할까? 5분의 1의 x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x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뭐 이상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면 되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식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안 어렵죠? 이거는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던 거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대소관계 표현하는 거. 자, 이것도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저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2고 이게 4니까 밑이 2인 로그를 좀 생각할게요. 밑이 2인 로그. 그러면 이 3은 로그 2의 8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여기 3. 그지? 얘는 그대로 쓸 거고 얘는 로그 2의 루트 63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로그 4의 63인데 4를 2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63은 루트 63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제곱 다 앞으로 이제 나오면서 없애질 수 있으니까 로그 2의 루트 6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림을 로그 위치 2인 로그를 그려요. 이렇게 로그 함수를 그려놓고 여기에 표시를 뭘 해야 되냐면 7이랑 8이랑 루트 63을 해야 되는데 뭐 7은 이쯤에 있을 거고 그죠? 요쯤에 루트 63이 있을 거고 8이 여기 있겠지. 8이 루트 64니까 이제 8이 더 크죠. 그러면 차례대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니까 로그 2의 7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로그 63이고 로그 8이 제일 크다.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다. 이렇게 대소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밑이 3분의 1인 로그니까 얘도 밑이 3분의 1로 돌려놔야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미치 3분의 1인 로그로 표현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밑 진수 똑같은 거 쓰고 위에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로그로 표현하는 방법은 밑과 진수에 같은 숫자를 쓰고 요 위에 올리면 그게 어차피 이게 내 로그 얘는 1이니까 자기 자신이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이게 로그 3분의 1의 3이다 라고 생각하고 밑이 3분의 1인 감소하는 로그 함수를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표현할게요. 2분의 1이랑 2랑 3을 찍으면 돼요. 자, 2분의 1은 요쯤 있겠죠? 2는 여기 있을 거고 3은 여기 있겠네. 이렇게 찍어 놓으면 2분의 1일 때가 제일 크고 2일 때가 그 다음이고 3일 때가 제일 작네. 그래서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다. 이렇게 대소를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밑을 통일을 해놓고 이렇게 표시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를 파악한다. 대단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건 아까 했는데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거든. 자, 일단 밑이 3인 거 확인하고, 그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어요. 밑이 3인 지수함수니까 밑이 3인 로그 함수로 바꾸면서 XY의 평행이동 성분을 바꾸면 된다고. 그지? 자, 그러면 밑이 3인 로그를 하나 여기다 쓸게요. 자, Y는 로그 밑이 3인 로그를 하나 써놓고 X축으로 2, Y축으로 1이니까 평행이동을 바꿔서 X축으로 1, Y축으로 2 평행이동했다. 이러면 이제 얘가 역함수예요. 알겠지? X, Y 바꾸면 됩니다. 얘는 밑이 2인 로그 함수니까 밑이 2인 지수 함수로 바꾸면 되지. 밑이 2인 지수 함수로 바꾸는데 얘는 X, Y 둘 다 평행이동이 1이니까 여기 그대로 1식 평행이동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답이에요. X 1, Y 1 평행이동. 알겠죠?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7번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두 개는 나 이제 집에서 숙제로 좀 하고요. 227번.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놈이야. 4고, 그지? 여기도 밑이 4인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Y는 밑이 4에다가 거꾸로 X 대신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A. 이 계산한 게 이거라고 똑같은 식이죠. 그래서 B는 3이고 A는 1이다. 그래서 더하면 4죠?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나오거든. 역함수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거꾸로 하면 된다. 그것만 머릿속에도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지? XY가 바뀔 거니까 XY 평행이동 성분이 거꾸로 간다. 밑은 그대로 간다. 지수의 역함수는 로그고 로그 역함수는 지수다. 그것만 기억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래프가 좀 등장했는데 그래프 해석하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도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살펴볼게. 자, 이건 좀 확대를 해줍시다. 확대를 막 해놓으면 이게 지금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여기 로그 2x 여기 x축하고 만난 요 a 값 있지? 1인 것 같은데 맞죠? 그리고 이 y는 x가 하는 역할은 이제 x하고 y를 제일 작은 거네 이게 x하고 y가 같은 값인 거야.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여기 1이 되고요. 그러면 쭉 옆으로 와서 b 값은 얼마냐면 여기에 뭐를 넣어야 1이 되냐 이 말이지. 로그에 b를 넣었을 때 1이 되려면 b는 2겠네. 맞죠? 그리고 당연히 또 여기 2라고 돼 있으니까 2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여기 x 자리에 c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요. 그지? 여기 c를 쫙 넣어가지고 로그에 딱 부딪히는 함수 값을 읽어주면 2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c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c는 4겠네요. 그지? d는 얼마인지 찾아봅시다. 이렇게 가면 이제 4니까 여기는 d를 넣었을 때 쫙 해서 4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뭘 넣어야 4가 나오냐면 16이란 말이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a는 1, b는 2, c는 4, c는 16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서 여기다 했는데 우와 엄청 커졌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질문이 뭐냐면 D-C를 물었네요. 다 찾았으니까 D-C는 16에서
4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12가 되겠죠. 알겠죠?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아까 뭘 좀 밑에 걸 보고 해서 좀 그런데 문제에서는 얘가 있는 이유가 여기랑 여기 같은 좌표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A가 1이면 여기 딱 찍으면 이제 여기가 1인 거야. 그 다음에 옆으로 딱 오면 이제 뭐를 넣으면 1이 나오냐? 2를 넣으면 1이 나오겠지. 그러면 다시 2에서 올라가서 여기 찍으면 2고 그럼 뭐를 넣으면 2가 나오냐? 이제 4를 넣으면 2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여기가 4일 거니까 이제 뭐를 넣으면 4가 나오냐 이렇게 얘를 이용해서 y축의 좌표들도 잡아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한 문제밖에 없는 거야. 우와 그렇네. 한 문제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228번을 한번 해볼까? 228번.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이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따라가면 여기 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x에 뭐를 넣으면 1이 나오냐 이거지. 3인 것 같은데? 맞지? 여기 3을 넣으면 1이니까. 3을 다시 여기다 넣으면 여기 3의 세제곱이니까 지수함수에 넣을 거잖아. 그래서 3에 쭉 올라가서 들어가면 여기가 뭐 27이겠지. 이기가 1인데 이게 27이라고? 좀 말도 안 돼 보이긴 하지만 일단 27이래. 그럼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27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a를 한번 넣어봐요. 로그 3에 a가 27이야. 그럼 a는 얼마야? a는 3에 27승이지 뭐. 그잖아. 숫자가 엄청 무지하게 크죠? 3에 27승이다. a를 구하라는 거잖아. 요게 답입니다. 답이 아닌 것 같지만 저게 답이에요. 뭐 그냥 그런 문제였어요. 밑에 있는 문제는 이제 숙제로 하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A, B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려면 K를 여기다 넣고 K를 여기다 넣고 뺀 게 2다 하고 풀면 돼요. 여기서 이거 뺀 게 2다 하고 풀면 뭐 지수 로그 계산만 하면 답이 금방 나오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자 이제 넓이로 갑시다. 자, 요거 뭐냐면 이거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ABCD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하고 얘가 서로 평행이동 관계지 뭔가 크게 바뀐 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함수에 겹쳐진다고 이동하면 겹쳐지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랐을 때 그림이 조금 거시기한데 이렇게 딱 그림이 좀 거시기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똑같은 그래프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남는 부분이 여기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얘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책이 원래 그런가? 조금만 더 굴곡을 지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야. 똑같은 이렇게 평행이동은 겹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껐을 때 여기 이 부분 있지? 이렇게 껐을 때 이 부분 이게 지금 그림상 이런 거지 똑같으면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이게. 얘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이제 딱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 높이를 구하면 되고 여기는 요 가로만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지금 보니까 x는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x 플러스 4고 x니까 요 길이가 4라는 얘기겠지. 맞죠? 그거는 이해되지? 그 높이는 얼마일까? 높이는 얼마?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A점의 좌표를 좀 찾아볼 건데 여기에 0을 넣으면 로그 2에 4니까 여기가 2거든 Y좌표가 맞지? 2 그러면 여기는 뭐를 넣어야 2가 나오냐면 여기 4를 넣어야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0,2고 여기는 4,2야. 그럼 여기 X좌표가 4니까 4를 여기 C에다 갖다 넣으면 여기 Y좌표가 나오겠죠. 여기 4를 갖다 넣으면 로그 2에 8이니까 여기는 3이야. 즉 여기는 0,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높이는 실제 높이는 1이고 여기 밑변은 4니까 넓이가 4 곱하기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가로 세로만 잘 구해주면 이게 곡선끼리 둘러싸인 넓이지만 잘 찢어 붙이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이거 한번 해볼까? 231번. 뭐 재밌어 보이지, 그제? 이렇게 이제 잘 오려 붙여봐. 이렇게 오려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답 다 구했니? 뭐 이렇게 오래 계산하고 할 문제가 아니야. 그림 보면 답이 바로 나와야지. 맞지, 예원아? 답이 얼마야? 응? 이거 6이야. 여기 있잖아. 여기 2고 여기 3이네. 나와 있잖아. 이게 다 높이 3이고 밑변이 2잖아요. 그죠?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넘어갑시다. 오, 연습 문제야. 자, 요거 연습 문제는 요거 연습 문제는 204, 스텝 2까지 해주시고요. 243번까지 하면 되는데, 까지 하는데, 하는데, 241번 있죠? 요거는 선생님이 지금 풀어줄게요. 요거. 자, BE의 길이를 물었어요. BE의 길이 요거. BE의 길이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B의 X좌표를 구해서 여기 로그에 넣으면 그게 BE의 길이지. 맞지? 그래서 B의 X좌표를 찾는 걸 목적으로 하자. 근데 자, 여기 보면 한 변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4일 거란 말이야. 맞지? 이 길이가 4가 되려면 여기 C의 X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X에다 뭐를 넣으면 4냐 이거야. 그 말이잖아. 16인 것 같은데? 여기다 16 넣으면 4니까, 그지? 근데 한 변 길이가 4니까 B의 좌표는 12,0이 되겠죠? 여기 이제 4짜리 정사각형이니까 4를 빼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B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BE의 길이는 12를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즉, 로그 2의 12, 이게 BE의 길이다. 근데 로그 2의 12는 로그 2의 4 곱하기 3이니까 2 플러스 로그 2의 3으로 이렇게 따로 떼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 개도 안 어렵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잘 복습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최대 최소를 하고요. 이게 최대 최소가 뭐 양이 좀 있긴 한데 뭐 다는 안 해도 그냥 할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랑 매우 비슷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쉬워. 그래서 그냥 하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이것도. 자, 왜 쉬운지 또 설명을 하면, 이게 로그 함수도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하잖아, 그지? 어떤 경우에든 단조 함수라고. 또 지수 함수 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단조성이 있는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중간에 굴곡이 없어. 2차 함수처럼 막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 어디에서 어디까지 최대 최소 물으면 이렇게 되면 이 값이랑 이 값이 최대 최소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 때문에 맞지? 근데 단조 함수 이렇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가 증가하면 예를 들어 내가 A에서 B까지 정의역이 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면 A 놓고 B 놓고 해서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구간의 양끝값을 조사하면 돼. 근데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수할 때 이걸 출제자들은 어렵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괄호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2의 뭐 로그 2의 x의 뒤에 뭐 이렇게 숫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이 친구를 합성을 해서 치환을 하게 되면 이게 또 2차 함수가 되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아니면 괜히 절대값을 해놓고 로그를 또 절대값 해놓으면 접어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접혀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단조성이 생겨 버리는, 단조성이 깨지잖아.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게 되니까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최대초소 조사하라면 또 이제 상황이 바뀌고 뭐 이런 얘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항상 어떻게 뒤틀면 이게 문제가 어려워질까 거든요. 그래서 뭐 그 얘기예요. 기본적인 함수들은 그냥 하면 되니까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할 거야. 얘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바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해봅시다. 자, 그림도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얘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 로그 밑이 2인 것만 확인하고 이렇게 생겼죠? x가 4에서 6까지거든? 그럼 4가 여기 있을 거고 6이 여기 있을 거니까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여기 4를 넣으면 로그 2의 2니까 1일 것 같은데 6을 넣으면 로그 2의 4니까 2인 것 같죠? 이만큼만 우리가 보는 거잖아. 정의역이 여기서 2까지니까. 그럼 최대가 2고 최소가 1이지 뭐. 최대가 2고 최소가 1이야. 끝이야.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죠? 두 번째 거 마찬가지. 얘는 뭐 할 거야? 사실 그림도 안 그려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밑이 3분의 1이니까 감소하는 함수 하나 그려놓고 2부터 8까지거든요. 그래서 2를 넣어봐. 8도 넣어보고. 자, 2를 넣어보면 3분의 1에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거. 맞죠? 로그 3분의 1에 3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2.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8을 넣어봅시다. 그래서 8을 넣으면 로그 3분의 1에 9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이게 최대, 이게 최소. 끝입니다. 진짜 별거 없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들이야. 자, 250번을 한번 해보세요. 됐을까? 이게 밑이 1보다 작은 함수지, 그지? 그거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일 거잖아, 그지? 근데 정의역이 6에서 8이니까 6하고 8을 생각을 해보면 최소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8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8을 넣읍시다. 로그 2분의 1에 8 빼기 a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요거를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냅시다. 2만 하고 마이너스 없애주면 이게 2가 되려면 이 친구가 4가 돼야 되지. 8 빼기 a가. 맞죠? 그래서 a는 4가 확정이 되고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이제 6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 6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에 6 빼기 4, 2 해주면 마이너스 1인가?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너무 쉽지, 그제? 되게 쉬운 문제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이제 그 일종의 합성함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 2의 뭐 움직이네. 로그 2의 어떤 이차함수 t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t가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2의 t가. 그러면 이게 이제 t축이니까 t가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 최소를 결정할 건데 언제 최소값을 갖느냐니까 아 여기 t가 제일 작을 때가 최소값을 갖겠지. t가 제일 작을 때 맞죠? 근데 t가 요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생각합시다. 저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네. 아래로 볼록 축 보라 그랬. 축은 x는 2가 될 겁니다. 그럼 2일 때 값이 얼마냐면 저기다 2를 집어넣어주면 4 빼기 8 더하기 6이니까 2네. 그지? 그 t 값이 2라고. 그럼 t 값이 2 이상이 되거든요. 정의역이. 그럼 t는 2 이상. 그러니까 여기가 2인데 2에서부터 쭉 그러면 이 함수는 로그 함수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거고 2일 때 최소다. t가 2일 때 최소. 그 최소값이 얼마인지는 t에 2를 넣으면 되니까 로그 2에 2니까 최소값은 1이고요. 근데 t가 2일 때 최소인데 문제는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느냐고 물었으니까 t가 그 여기 t가 2일 때 x값이 이거잖아. 죽일 때 그지? x값이 2일 때 최소값 b를 갖네요. 3이지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지소할 때 했던 내용이랑 비슷하죠. 한 개 더 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2분의 1의 로그 얘도 t라고 잡고 로그 2분의 1의 t를 그렸어요. 여기 t축이야. 그러면 이제 t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 이 이차함수를 이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돼. 즉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정하면 이 t의 범위가 나타날 거니까 그 t의 범위에 대해서 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 이차함수의 범위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자, 해볼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위로 블록으로 그리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위로 블록 그리고 축 찾고 축은 마이너스 1인가? 그죠? 내가 이거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했지? 마이너스 2의 2분의 b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축을 빨리 찾아야 되고요. 저기 정의역 x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인데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옆에 있고요. 1은 좀 멀리 있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에서 1 범위 사이에 이 이차함수 t는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범위가 t의 범위인 거지. 이차함수를 t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t의 범위를 찾아줄게. 현재.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제일 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7이니까 8이다. 그죠? 그 다음 1을 넣었을 때가 최소니까 1을 넣어주면 7에서 3을 뺀 4가 되겠네요. 자, 이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즉 2차 함수의 범위고 그럼 t의 범위가 결정이 됐으니까 4부터 8까지 적어주고 이 아까 그려놓은 로그 2의 t 그래프에서 4일 때가 최대, 이제 8일 때가 최소 이렇게 나오겠죠. 4를 집어넣으면 여기 로그 2분의 1의 t니까 로그 2분의 1의 4 이 마이너스 2네. 8 집어넣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최대 최소값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2고 최소값 마이너스 3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그죠? 자, 이것도 연습 한 개 해볼게요. 요거 한 개 해볼까? 요거 253번 한 개만 해봅시다. 일단 이 친구를 t라고 하고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축이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가 축인데 범위가 이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바로 옆에 있고 0은 좀 멀리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일 거고 0 대입하면 8이고 마이너스 2를 여기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니까 사라져서 4겠네. 4. 그래서 요 이차 함수의 범위가 4에서 8까지, 즉 t의 범위가 4에서 8까지라고. t의 범위가 4에서 8까지. 그러면 이제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그려놓고 4 있고 8 있고 그럼 4 넣었을 때가 최대, 8 넣었을 때가 최소겠죠?
그래서 4 집어넣어주면 로그 2분의 1에 4니까 이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3이고 끝이죠. 최대 최소. 이게 최대. 다 비슷비슷하지 느낌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또 비슷한 게 나왔어요. 자, 생긴 모양이 왠지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이 생겼지.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2가 앞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여기 2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어. 진수 위에 거듭 제곱이 앞으로 내려올 수 있지. 가로 전체의 제곱은 앞으로 못 내려옵니다. 맞죠? 그래서 로그 3의 x를 치환을 할게. t로 치환을 하면 y가 t제곱, 그 다음에 여기 2는 앞으로 뿅 내려와서 마이너스 2t 더하기 2가 되죠. 맞지? 근데 얘는 치환을 하면 이게 양수 이런 거 아니야. 지수는 치환을 하면 양수죠. 왜냐면 지수는 치역 자체가 범위가 양수라서. 로그는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저런 게 없어요. 그냥 로그는 치환하면 저게 끝이야. 그냥 t가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대신에 여기 x 범위가 있으니까 이 x 범위를 t 범위로 바꿔야 되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t 범위를 찾자고. 그냥 3 넣고 9 넣어봐. 그러면 돼요. 3을 넣으면 t가 1이고 9를 넣으면 t가 2잖아. 그지? 그래서 t 범위는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핵심은 치환하고 범위도 t로 바꾸기. 거기까지만 하면 이 최대차수 푸는 거는 이제 2차 함수 최대차수 푸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그려놓고 좀 전에 한 거 있지? 축을 찾아봅시다. 모양이 축이 1이네. 근데 t 범위가 1에서 2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2가 이쯤 있겠죠. 요렇게 생각해 볼래? 이게 질문이고, 최대값은 2일 때 생길 거고 최소값은 1일 때 생기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 2 집어넣으면 2가 되고 최소값은 1 집어넣으면 1이 되겠네요. 최대 최소 끝이야. 끝. 다 했어요. 이렇게. 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자, 2번은 약간 이상하게 생겼는데 일단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y가 로그 2분의 1의 x 곱하기니까 곱하기 잠시 쓰고 이쪽 가로 열고 여기 뒤에 있는 이 항을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빼기로 한번 바꿔볼게. 로그 2분의 1의 x 4 빼기 로그 2분의 1의 x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t로 치환할 거야. t로. 그러면 y는 t 곱하기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인가? 빼기 t 이런 식으로 되죠. 맞지? 이거 마이너스 2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뭐 이런 거지. 그래서 2차 함수가 됐어요. 이제 옆에 t 범위만 있으면 되겠는데 x 범위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이걸로 가지고 t의 범위를 찾으면 되지. 얘가 t니까 넣으면 돼. 4분의 1 넣고 2 넣고. 근데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4분의 1을 넣으면 2겠지? 이게 이제 t의 범위예요. 그죠? t의 범위를 x 범위의 양끝 값을 넣어서 t의 범위를 찾아줍니다. 이제 한 번 더 풀면 되겠지? 얘가 위로 블록이 2차 함수고 축은 t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우리가 잡아놓은 t의 범위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쭉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소겠죠. 그치? 최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이 될 거고 최소는 여기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인가? 이렇게 되겠죠. 저게 답입니다. 끝이지. 별거 없죠? 그냥 거의 2차 함수야 다. 맞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255번. 요거까지만 할게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 해봅시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면 되겠지.
이게 뭐야 이게? 음? 왜 이렇게 돼 있어? 음. 자,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합시다. 이거 t로 치환할게. 근데 이 친구가 로그 3의 x 제곱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내릴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리면 이렇게 되는데 a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개수가 마이너스 2a. 여기 t로 할게요. 그러면 이 t 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2at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b 이런 함수예요. 이런 함수가 x는 3분의 1에서 최소값 1을 갖는데 일단 얘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건데 근데 이제 뭐 특별한 범위 이런 게 없으니까 x가 3분의 1이 어디냐면 x는 모르겠고 이건 지금 치환했으니까 t축일 건데 x가 3분의 1일 때 t가 뭔지 찾으면 되는 거잖아. 요거를 t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t가. 그래서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최소값은 1이야. 여기 1.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여기 t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서 축 구하면 되는데 이게 축이 얼마지 지금? 축이 t가 2분의 a죠. 2분의 a. 맞지? 저게 마이너스 1이에요. 축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고 그래서 a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식이 이제 결정이 되지. 플러스 4t 더하기 b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이다 하면 b도 나오겠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빼기 4 더하기 b 얘가 1이다. 그럼 b는 3이겠네요. 자, 이렇게 a하고 b를 구했습니다. 더하면 1이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괜찮죠? 조금 거꾸로 물은 거예요. 미지수를 주고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주고 이제 미지수를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고 254번까지 숙제로 좀 복습하면서 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뒤쪽 마지막 부분만 좀 치환해서 범위 잡고 최대 최소 구하는 것만 연습을 잘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